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유튜브 소문내기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우선 뉴스아이킥 실시간 유튜브 방송 생방송 보시면서요. 그 영상 클립의 밑에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선택하는 것 중에 카톡방을 선택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카톡방 중에 한 곳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유된 화면을 찍어서 인증샷을 문자번호 샵 8001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사진을 전송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는 저녁 7시 35분 뉴스아이킥 생방송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미경 최고위원 인터뷰 김민하 평론가님 들으셨죠? 물론이죠.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들어요. 고맙습니다. 진짜요? 한 글자 정도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하시는 건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분당 당협위원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정진석 이 부의장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등이 있었는데, 네. 제가 고향이 이제 수원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수원시 권선구입니다. 거기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정치인이 어쨌든 자기 지역구를 정했으면. 네. 정미경 최고위원 사실 이제 수원에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좀 이 수원 토박인가 뭐 이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죠. 예. 그때도 하지만 모처럼 모셨으니까는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이제 좀 기반을 닦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을 것인데.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오래 하셨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게 유권자들 마음일 텐데 이게 뭐 여의도 정치 논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는 모습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께서는 뭐 말씀하신 거하고 예.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요. 네. 그동안 그 송영길 대표의 서울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인천 왜 갔냐, 뭐 예. 도망자다 이런 비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비춰보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당내에서도 당협위원장으로 꽂아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특수관계, 뭐 친분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상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도의, 정치 도의상 옳은가에 대한 점검이나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물론 앞서 들으셨겠지만 정미경 최고위원은 자세하게 그 절차적인 부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전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 말씀을 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장윤선 기자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기차는 가나 우선 멈춤 하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샴페인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요. 바로 우크라이나로 맞아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당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내 파워게임, 권력투쟁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상 선거 끝나면 이제 샴페인 터트리고 예. 그리고 한 일주일은 가죠. 그렇죠. 통상. 그리고 뭐 정말 이 성공한 지도부다. 이 지도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추앙하면서 지도부 아래로 줄을 서시오.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대충 이제 정치권의 분위기인데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 바로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선언하고 떠나버렸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이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핵관들이 막 공격하는 것을 당대표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차기 공천권 그리고 이제 차기 당권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싼 당 내부의 세력 다툼,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1년 남았어요. 내년 6월에 당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고 민주당에 비하면 좀 비교적 덜 급한 이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당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 날 이준석 대표 기제기됐던 그 성상납 관련된 문제를 징계 문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그 징계 결정에 따라서 거취도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몸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여의도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네. 멸치부심하고 있겠죠. 그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당연하게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그렇죠.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원이 그러면 뭐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라 그냥 경고 수준만 나온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성상납 비위와 관련된 것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위상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 내부에서부터 도덕성의 흠결이 있으니 그만두시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불거진 징계 처리 수순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등 반대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흔들고 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뭐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당 내부 윤리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윤리위를 공개 회의로 열어서 한번 다퉈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9일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정면 돌파한다 이런 입장을 세우고 있는데 예. 윤핵관들은 사실 지금 제기된 이슈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원칙론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면 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네. 사실상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석대로라면 1년 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정면 대결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당대표 흔들기를 하느냐. 네, 그러게요. 라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핵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당정, 예전엔 청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당정실, 당과 당정용. 정과 그다음에 당정용. 예, 용산의 용. 용산의 이름을 따서 뭐 대통령실 이제 곧 이름을 뭐 네. 정한다고 하니까요. 이름이 정해지면 추후에 부르기로 하고 어찌됐든 당정 대통령실 간에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합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을 빠르게 좀 윤라인, 그 윤핵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으로 바꿔서 네. 당을 좀 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색깔을 좀 더 칠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공천을 앞두면 당내 질서가 매우 불안정하게 돌아가면서 네. 싸움이 본격화되죠. 사실 뭐 공천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당의 얼굴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엇박자를 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당이 가려고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간파가 되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떠나면서 혁신이도 띄우고 그리고 존재감을 좀 피력하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네. 거취가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는 심지어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도 개표 방송할 때 얘기했던 사안이죠. 네, 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혁신위를 이런 방식으로 띄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준석 대 윤핵관 전선에 쭉 그어질 때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흔드는 것은 왜 흔드는 것이냐 윤핵관들이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개혁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싫어서 네. 자기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공천권을 갖고 싶어서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이고 네. 이런 전선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윤리 문제를 사실은 일종의 물타기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서로의 의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고 이른바 윤핵관들은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색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입안에 혀 같은 대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구도가 쫙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장윤성 기자님. 네.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따르면 24일에 벌어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보여지고요. 네. 윤핵관의 의도가 지금 두 분 말씀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이용해서 뭔가 그 이준석 대표를 갈아치우거나 혹은 뭔가 큰 타격을 입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부분 일단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김 과장의 3인칭 시사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 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장윤선 기자님 24일에 징계위원회 의미 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24일 날 이제 징계위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전반기 윤석열 정부의 가장 뜨거운 핫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 불꽃 튀는 그야말로 이제 첫 번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윤리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공방전을 치고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심 공천 원천 봉쇄 전략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친윤 세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이제 출마 이제 초읽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이제 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핵심은 본인 공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상계동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 그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든지 선대위원장을 맡든지 뭐가 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공천권 그리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정치를 한 소위 이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에 새롭게 들어온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좀 새로운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주장이 좀 담겨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내용이 심각한데 국민의힘도 앞으로 파란이 정말 있지 않을까 내용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참 선거는 저도 얘기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긴 쪽 얘기를 했는데 진쪽 얘기 위기의 민주당, 위기의 비대위. 네. 위기의 민주당.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4선 우상호 의원 당 의원총회에서 추대를 했는데요. 이제 내일 당무위를 열어서 이 최종 추인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절차의 문제겠죠. 그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냈고 당연히 이제 뿌리가 깊은 인물이니까 당 사정에 밝고 그리고 86그룹 출신이다 이 문제가 있긴 한데 총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86 용태론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자유롭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파색이 엷다. 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개파색이 엷기 때문에 적임자다. 조정 능력이 있다. 잘 조율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 일부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초선인 이용우 의원, 재선인 박지호 의원, 그다음에 3선 한정혜 의원 그리고 원내위원장 몫으로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이게 원내위원장 협의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선이 됐다라는 것이고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은 추후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비대위의 성격 처음에는 뭐 혁신형 얘기가 나왔지만 8월 전당대회를 그대로 치른다면 2개월 동안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형 관리형 아니겠느냐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장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왜 우상호인가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경선 때 중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파 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파 청산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안에 개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공천권을 어떤 당대표가 행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2-3달짜리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그렇죠. 친이낙연도 그러니까 아니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어떤 캠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을 해서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 어떤 그 한 캠프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달짜리 당대표기 때문에 메시지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동안 이제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중 친화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받아서 앞으로 이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건바이 건으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대위원 구성도 네. 묘하게 그런 균형을 다 맞춰놨어요. 지금 방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묘하게 이재명 의원 쪽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렇죠. 뭐 박재호 의원은 부산 출신인데 좀 그래도 친문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정혜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하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중립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네. 김현정 의원은 뭐 노동계 출신이기도 한데 뭐 이런 균형을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혁신위가 지난번에 이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라고 해서 만든 비대위인데 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인 비대위로서 혁신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혁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상 전당대회를 균형 있게 치러내는 게 포인트인 관리형 비대위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등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8월 전당대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생각 안 해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 특히 이재명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는 게 이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출마한 것 자체가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큰 어떤 하나의 틀, 하나의 스케줄에서 연장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당대표 출마 안 할 거면은 안 하는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내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 계속 뉴스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권 도전 안 하는 게 이상한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권 도전을 할 것인데 그것이 이 모든 지금 당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인 거는 이것이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서 양대 계파 간의 일전을 불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금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전당대회 연기를 해가지고 좀 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가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얘기가 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는 일정대로 치르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비대위의 역할과 상관없이 전당대회에서 이 결국은 당의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나 야나 한 번 더 계속 지켜봐야 알겠네요.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